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형제자매와의 관계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형제자매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꼭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소개할 분은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72세의 박영숙 씨입니다. 박영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동생들과 참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그 이유였겠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끔씩 가족 모임에서 예전에는 쉽게 넘어갔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해요. 박영숙 씨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과거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형제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서운함을 남기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박영숙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라도 꼭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이 있구나 하고요. 오늘은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형제자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숙 씨의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형제자매나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후회했던 적이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의 관계에서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형제자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72세의 박영숙 씨입니다. 영숙 씨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혼자 지내며 동생들과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사남매의 맏언니로서 동생들을 보살피며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영숙 씨. 그러나 그만큼 가족 안에서의 희생과 책임감이 컸습니다. 영숙 씨는 최근 몇 년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웃으며 넘기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서로에게 서운함을 남기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이를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영숙 씨는 동생들과 함께 모여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재미난 에피소드로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 엄마의 금반지 말이야. 내가 그걸 잃어버려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길 줄 알았던 이 말에 막내 동생 영호 씨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언니였어? 나는 그 반지 때문에 평생 억울했어. 엄마가 나만 의심했거든. 동생들의 반응은 영숙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른 동생들도 우리도 그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었는데 언니가 얘기 좀 하지 그랬어. 라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자신의 한마디가 동생들에게 오래된 상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어린 시절 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난 맞이라서 너희보다 참 힘들었어. 너희는 편하게 자랐지. 라고 말했는데 이 말 역시 동생들에게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둘째 동생은 언니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그런데 그런 말 들으니까 억울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기억과 감정은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쉬웠습니다. 영숙 씨는 한 번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흔쾌히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 돈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영숙 씨가 막내 동생에 대한 불만을 큰 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영우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 말이 돌고 돌아 영호 씨 귀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한동안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영숙 씨는 부모님이 크게 다투셨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기억나니? 하지만 동생들은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민감한 사건은 굳이 다시 꺼내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영숙 씨는 가족 모임에서 대화를 할 때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고 현재의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동생들에게도 우리 이제는 좋은 일만 이야기하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니. 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덕분에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다시 편안해졌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라도 꼭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어린 시절의 잘못이나 과거에 얽힌 민감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영숙 씨는 동생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각자 나이가 들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서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만남 자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가족 모임에서는 그날의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데 집중한다고 하네요. 영숙 씨는 동생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야말로 삶의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자매 간에도 꼭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영숙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제자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히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필요한 지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밀, 과거의 잘못된 행동. 과거의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어릴 적 어머니의 금반지를 몰래 가져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 반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가방에 넣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들켰을 때는 큰 꾸지람을 들었지만 혼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몇 년 전 가족 모임에서 영숙 씨는 이 일을 가볍게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막내 동생 영호 씨는 당시 그 사건 때문에 부모님께 크게 혼났고 억울함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동안 부모님과 거리를 두며 서먹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동생들 역시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그 사건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쳤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자신이 한 이야기가 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실수였던 일이 동생들에게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 사건이 동생들과 부모님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영숙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숙 씨는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민감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영숙 씨는 과거 이야기를 들추기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동생들의 삶에 대해 묻고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동생들에게도 전달되어 모두가 서로를 더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억울함이 아닌 함께 웃고 지낼 수 있는 현재의 행복이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씨는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소중한 현재와 따뜻한 미래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노력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비밀 비교와 서운함.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박영숙 씨는 어릴 적부터 맏언니로서 동생들을 돌보며 많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가족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했던 그녀에게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숙 씨는 자신이 감당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동생들의 뒤치다꺼리를 모두 책임져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동생들 역시 각자 나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항상 비교 대상이 되었던 서러움을 이야기했고, 둘째 동생은 부모님이 맏이인 영숙 씨에게 더 많은 신뢰와 애정을 주었다고 느꼈던 감정을 꺼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동생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자랐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느낀 감정과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나눈 이야기들이 상대방에게는 비교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기억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영숙 씨는 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 비교로 들릴 수 있는 말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신 각자가 살아온 길에 대한 존중과 격려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비교 대신 서로를 격려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씨는 비교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 비밀 경제적 상황. 박영숙 씨는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많은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영숙 씨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자 평생을 함께 온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들이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각자가 조금씩 부담하며 병원비를 지원해 주었고 영숙 씨도 그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생들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많다는 점을 불만스럽게 여겼고 다른 동생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된 지원이었지만 이로 인해 형제자매 간의 비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요청한 도움으로 인해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느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병원비 문제였을 뿐인데 돈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가족들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영숙 씨는 경제적 문제를 가족에게 털어놓는 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도움은 따뜻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감정적 부담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숙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가족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먼저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복지기관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필요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불필요한 갈등 없이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영숙 씨는 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피하고 서로의 삶과 건강을 응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형제자매 관계가 단순히 의지와 도움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비밀 부정적인 감정. 박영숙 씨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서운함이나 불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까운 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그녀에게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었지만 그 말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생 영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동생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뜸했던 태도가 영숙 씨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영숙 씨는 단순히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었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영호 씨에게까지 전해졌고 영호 씨는 자신이 가족을 등한시한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영호 씨는 이후 영숙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 대화의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영숙 씨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동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하소연하고자 했던 자신의 말이 동생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금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후회를 느낀 겁니다. 영숙 씨는 가족 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은 전달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큰 신중함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가족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작은 변화는 형제자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번째, 비밀 가족 간의 민감한 사건. 박영숙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남매를 위해 애쓰셨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민감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추억을 나누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투셨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부모님은 자주 의견 충돌을 하셨기에 아이들도 그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를 돌아보며 이야기했지만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동생들 각자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당시의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한 동생은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하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꺼냈고 다른 동생은 아버지의 노력과 고충을 이야기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기억과 감정은 동생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기억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되어버렸고 모임의 분위기는 무거워진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사건이 각자에게 남긴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족 간의 민감한 사건은 각자의 입장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족 모임에서 대화의 주제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과거의 민감한 사건을 언급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던 따뜻한 순간이나 가족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숙 씨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보다는 현재의 행복과 앞으로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기보다 그 순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대화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고 모두가 편안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더욱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박영숙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형제자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예의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진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삶의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박영숙 씨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내려 했던 것뿐인데 그 이야기가 동생들에게는 감춰진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감정과 기억을 얼마나 배려해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각자 다르게 기억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추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물지 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비교나 경제적 문제 혹은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형제자매의 간의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소연이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같은 주제는 가족 간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간 민감한 사건은 서로의 기억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꺼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영숙 씨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동생들과의 대화를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나누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영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지혜로운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가깝고도 복잡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하며 현재의 소중함에 집중한다면 더 따뜻하고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